타는 듯한 가슴 통증, 역류성 식도염. 대한민국 명의들과 함께하는 TV 왕진에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 왕진.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역류성 식도염. 아우 따끔따끔해. 아우 따가워 쓰려요. 나랑 등집 보는 것 같아요. 아유 뭐 좀 없나. 저 따뜻한 우유 한 잔만 줘. 맞아요. 난 우유 꼭 찾게 돼요. 그러거든요. 네. 네. 조금 쓰리다 하면 맞아요. 따뜻한 우유를 찾는데 그것도 나중에 물어봐야겠어요. 단순한 속쓰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치료 시기를 늦추면은 합병증의 위험이 따른다는 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죠. 네, 맞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비만, 당뇨 등과 함께 21세기 질환으로 불릴 정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진 선생님, 역류성 식도염 발음도 어려운데요. 이게 어떤 질환을 말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식도에서 위를 향하게 됩니다. 식도와 위 사이에는 하부식도 관략근이라는 근육이 존재하는데 이 근육이 평소에는 수축되어서 위 속 내용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죠. 여기에 복주머니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머니 자체는 위고 주머니를 묶는 매듭을 줄을 하부식도 관략근이라 하겠습니다. 이 줄이 헐거워지면 복주머니의 속의 내용물이 새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하부식도 관략근이 헐거워지면은 윗속 내용물이 역류하여 식도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위와 식도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이 하부 식도 관략근이 약해지면서 선을 넘은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하고 속 쓰리고 따가운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네요. 이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평소 생활 습관과 관련이 깊은 것 네. 같은데요. 자, 우리 한준 선생님, 한의학에서 보는 역류성 식도염의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네, 역류성 식도염의 한의학적인 원인은 크게 담음과 칠정입니다. 담음은 우리 몸의 기력이 약하고 순환이 안 되고 소화력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노폐물을 말하는데요. 주요 성분은 습한 성질, 그다음에 더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끈적끈적하고 말랑말랑한 형태로 가래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담음이 쌓여서 담적이 됩니다. 이때 적자는 쌓을 적자로 아시면 되겠고요. 이 담적이 많이 쌓이게 되면 몸 안에 알 수 없는 근육통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두통과 어지럼증도 유발하고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인으로는 칠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칠정은 인간의 7가지 정서를 말합니다. 기뻐하고 화를 내고 또 근심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놀라는 이런 감정들을 너무 지나치게 했을 때 이거를 칠정의 과도한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칠정이 과도한 상태를 정신적 스트레스의 과도한 상태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됩니다. 아, 이 담음이라는 게, 그 기침 가래, 거기에 해당되는 가래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고 이러면서. 네, 그것도 담음의 일종입니다. 계속해서 뭐가 걸려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 속에서 자꾸 뱉어내려고. 맞습니다. 참 제 주변에도요 증상이 심하진 않지만 역류성 식도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임원선 씨도 역류성 식도염 있으시다고요? 예, 저는 4년 전에 물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명치에 이만한 돌덩어리가 또 꽉 껴있는 느낌이 들고 또 음식을 먹어도 또 목 여기 기도나 이런 데가 또 걸려있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위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위험하고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고 지금 현재까지 약을 복용 중입니다. 아이고, 아니 4년이면은 꽤 긴 시간인데 오랫동안 식도염을 앓고 계시고 있네요. 완치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좀 약을 먹으면 괜찮아서 약을 끊으면 또 한두 달 지나면 또 같은 증상이 재발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도 재발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신영미님은 어떠세요?
저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진단을 받은 건 없는데요. 그러니까 과식을 하고 났을 때 약간 쓴 게 올라오는 그런 거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쵸. 네, 신물 불쾌한 난다고 그 느낌. 그런 건 있었는데 오래 가지는 않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친정 어머니가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을 받으셔서 계속 약을 복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위염이나 위궤양 이런 게 또 어머니하고 또 다른 유전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걱정도 좀 되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우, 잘하셨어요. 잘 오셨어요. 네. 네. 가만히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기보다는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예. 체한주라고 계속 처음에는 소화제만 먹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체한주 자, 아니고. 김재현 선생님, 역류성 식도염을 내버려 두면은 어떤 점이 위험합니까? 역류성 식도염을 방치를 하게 되면 네. 식도의 점막이 손상되면서 출혈이 생길 수가 있고 식도 궤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도 부분이 좁아져서 식도 협착이 생겨서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는 상태까지 갈 수가 있고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때에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도가 계속 염증에 노출이 되면 식도에 있는 세포에 변형이 오게 되는데 그걸 이제 발해식도라고 합니다. 발해식도는 식도암 또는 위암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때 진단을 하기 위해서 내시경 검사라든지 진료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역류성 식도염이야말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 사실 역류성 식도염과 구별하기가 힘든 게 또 위염이잖아요. 한진 선생님, 위염하고 역류성 식도염 증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사실 증상만 가지고는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을 구분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소화불량, 가슴 답답, 등 통증, 가슴 두근거림, 입냄새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역류성 식도염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다면 목 이물감입니다. 목에 뭐가 걸린 느낌. 네, 걸린 것 그래요? 같은 느낌. 예, 들어요. 목에 뭐가 걸린 느낌을 말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을 매핵기라고 표현하는데 매화씨가 목에 걸려 뱉어도 뱉어지지 않고 삼켜도 삼켜지지 않는 이런 증상을 말합니다. 또 목의 이물감과 더불어 목소리가 잘 잠기고 또 목이 잠기면서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노래를 부를 때 음이 올라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역류성 식도염에만 나타나는 위염과 구별되는 그런 증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이 안 올라가는 게 저는 음치여서 그런 줄 알았어요. 역류성 식도염 때문이었네요. 맞아요. 원래 노래를 잘하시는데 그렇죠? 원인을 알았으니까. 빨리 고쳐야겠네요. 여기는 딜라이브 TV 왕진. 이번에는 TV 왕진 주치의들의 명쾌한 솔루션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 예방법을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왕진 주치의 솔루션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관리하자. 첫 번째는요. 짠! 왼쪽으로 누워서 자기. 아,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니 잠까지 이렇게 관련이 돼 있는 건가요? 오른쪽, 네. 왼쪽, 오른쪽은 안 되나요, 선생님? 네, 김지현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심한 경우에는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왼쪽이냐면 이제 우리의 위가 왼쪽으로 볼록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우면 음식이 혹시 남아 있더라도 그 볼록한 주머니 쪽으로 이동이 쉽게 되면서 역류가 되는 것을 좀 막아줍니다. 그리고 상체를 살짝 높여서 네. 주무시는 것도 역류를 예방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아하. 이게 본인이 자면서 불편함을 느낄 정도라면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게 오히려 네. 수면을 방해하면서 식도염을 심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일부러 또 생각하면요. 네. 자, 계속해서 TV 왕진 주치의 솔루션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관리하자. 두 번째는요. 초콜릿, 커피, 기름진 음식 먹지 않기. 맛있는 것만 골라서 그냥 써주셨네요. 초콜릿, 커피, 기름진 음식. 이걸 어떻게 네. 안 먹고 살 수가 있을까요? 한진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네, 초콜릿과 커피 같은 카페인이 많이 풍부한 음식은 아까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하부 식도 관략근의 압력을 떨어뜨립니다.
조이는 힘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열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위 속 내용물이 역류하게 되는데 또 동물성 지방도 마찬가지고 또 지나치게 단 음식도 피하시는 게 좋고 탄산음료, 맵고 짠 음식, 향신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진짜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만 먹지 말라고 이렇게 콕콕콕 찝어주시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데 한지 선생님, 그러면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어떤 음식을 먹는 게 도움이 될까요? 예. 기본적으로 소화에 부담을 덜 주고 위산 분비를 촉진하지 않는 음식이 좋은데요. 기본적인 식단은 밥하고 채소, 삶은 고기입니다. 그래서 추천할 수 있는 음식으로는 소고기 묵국을 추천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국물은 가급적 먹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만 먹자. 국물이 맛있어서 난 소고기국을 먹는데. 얼마나 시원한데 국물이. 국물 원샷 하고 네, 설렁탕이나 삼계탕처럼 이제 뚝배기 그릇에 들어 나오는 음식들을 이제 뚝배기 그릇을 기울여서 국물까지 다 섭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다 그렇게 먹는데요. 그렇죠. 네, 국물을 많이 먹게 되면 아까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물을 많이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같은 이유가 됩니다. 같은 맥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에 소화력이 많이 떨어지면은 밤에 야간 혹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역류성 식도염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저녁에 당근, 양파, 브로콜리, 그다음에 다진 소고기와 같은 걸로 채소죽을 끓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예요? 저녁 식사로 저녁 식사로 채소죽을 끓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저녁을 거하게 먹어야죠. 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만. 네. 식도염 있는 있는 경우 분만. 있는 예방 분들 차원에서는요. 좋죠. 예방 차원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죽은 뭐 아주 또 쏘아도 좋대. 지금 큰일 났네. 이거 누가 보고 있는데. 죽 드시고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셔야 돼요. 어이. 아이고,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안타깝습니다. 네. 계속해서 TV왕진 주치의 솔루션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관리하자. 세 번째는요. 복압을 올리지 않는 운동하기. 복압이요. 이게 뭐예요? 처음 듣는 단어인데요. 김재현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운동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식도염 예방 효과가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3시간 정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의 재발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은 역류성 식도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고 난 직후에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소화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소화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지고 그 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서도 이제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 뭐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무거운 역기를 드는 운동은 오히려 이제 복압을 증가시키면서 역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오히려 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우, 다행이다. 윗몸 일으키기 정말 싫거든요. 힘주는 운동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요. 할 일이 없어. 자, 계속해서 TV왕진 주치의 솔루션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관리하자. 마지막은요. 과식과 야식. 음식 먹고 바로 눕기 금지. 어떻게 이거 정말 이게 다 해당되는데 제가 배부르게 먹고 그냥 소파에다가 밤에 좀 누워 먹고. 있으면 진짜 정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데 이걸 하면 안 좋군요. 그래요. 한진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생활 습관하고 식습관 개선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식 먹고 바로 눕기 같은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은 환자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원리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상복부에 팽만감을 만들지 말자. 예? 상복부에 팽만감을 만들지 말자. 그러면 식도를 압박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바로 눕거나 저녁을 많이 드시거나 특히 야식하고 운동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예. 잘하죠. 운동하시는 분들은 하기도 야식을 싫죠. 안 드시더라고요. 네, 그럼. 그러면은 이제 위식도 역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방금 열거한 그런 습관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야식이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밤에 또 그렇게 맛있는 또 TV 방송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유혹을 참기가 힘들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TV방진 주치의들의 솔루션까지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역류성 식도염에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우리 김재현 선생님부터. 역류성 식도염은 재발을 잘 한다고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재발을 잘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치료 기간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정도에 따라서 2주 또는 이제 2달까지도 약물을 권고를 드리는데 한 3, 4일 정도 약을 드시다 보면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치료가 다 된 줄 알고 그 이후에 이제 약을 안 드시게 됩니다.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약을 끊으면 그만큼 다시 그 상처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식도염 정도에 따른 치료 권고, 치료 기간을 꼭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활 습관 교정인데요. 역류성 식도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피나 술, 담배 같은 음식,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음식이라든지 과식 습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교정이 안 되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여성분들은 특히나 이제 커피, 그리고 남성분들은 술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꽤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주시는 게 역류성 식도염 재발을 막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한진 선생님.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병명이 붙었지만 그 출발지는 식도가 아니라 위입니다. 그래서 위에 음식물이 오랫동안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져야지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녁 식후에 아까 이제 김지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약간의 소화 시간을 거친 후 주변 산책을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도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좀 약하고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잘 낫지 않고 재발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좋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새끼손가락 손톱 밑을 같은 손 엄지손가락 손톱으로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압법을 통해서 마음의 긴장을 풀고 또 정신 집중력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재현 선생님 많이 긴장되시나 봐요. 이렇게 많이 누르고 계시네요. 네. 속이 안 좋아. 이렇게 누르는데 아프다는 분은 뭐? 아픈 게 정상입니다. 안 아프면요? 더 하셔야죠. 아플 때까지 꼭꼭 누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해도 되죠. 이거 좋은 팁이네요. 평소에 이렇게 약간 저희들이 이렇게 긴장되거나 뭐 그럴 때 이렇게 누르면 운전하시다가 좋겠네요. 누가 갑자기 깍 끼어들어서 놀랬을 때도 이게 지압을 하시면 화가 나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날 때도 네. 그랬어요. 네. 이 추가로 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담음으로 가래가 생길 때는 어떤 처방이 있습니까? 평상시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고요. 그다음에 꿀을 드시면 좋은데 꿀도 진한 꿀을 드시는 게 아니라 묽은 꿀 아니면 진한 꿀이라면 물에 타가지고 희석을 한 다음에 그 물을 조금 마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기 전에 드시면 한 2시간 정도는 편합니다.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닙니다. 네, 꿀물. 그러니까 따뜻한 물.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찬물을 마시면 오히려 더 기침이 나. 맞습니다. 예. 근데 따뜻한 물을 마시면 기침이 누그러진다고 좀 그러니까. 가라앉아요. 완화됩니다. 네, 덜하더라고요. 오, 참고해야겠네요. 예. 네, 겪어본 사람만 안다는 역류성 식도염의 고통. 예,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치료 방법을 통해서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는 딜라이브 TV 왕진.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재현 한의학 박사 한진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